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최근에 요즘 생각보다 제 블로거나 제 유튜버를 보시고 해외 취업이 도움이 좀 막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도움을 받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취업이 성공적으로 됐고 막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블로거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연락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업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정보들은 블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뭐 멘토링을 해드릴 수는 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안 받았었어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옛날에도 몇 번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유튜브나 이런데 블로그를 통해서 다 공유한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오픈된 곳에 질문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 자기 학교라든지 뭐 학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좀 문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지금까지 저한테 취업을 잘 했다라고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 한 7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뭐 독일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총 7분 취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3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직 4분이 남아 계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멘토링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해외 취업을 조금 어떤 마인드로 취업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취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뭐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하는 얘기가, 이력서를 몇 군데 썼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썼는지도 물어보고, 내일 썼는지도 물어보고, 내일 몇 군데 쓸 건지도 물어보고, 얼마나 뿌렸는지 물어봐요. 근데 늘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포트폴리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니면 뭐 아직 포트폴리오 몇 장만 더 만들고 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포트폴리오도 완성이 됐든 완성이 안 됐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2장만 돼서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 2장이 포트폴리오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의 장수는 몇 장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포트폴리오가 완성작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장만 포트폴리오가 돼도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 내가 이거 포트폴리오가 완성돼서 이걸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취업을 하려고 왔는데 막 6개월, 1년 동안 포트폴리오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뭐 물론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에 팀원을 보충하고 싶어, 일손이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막 포트폴리오가 그때 막 날라왔어. 보니까 좀 일을 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가 10장이든 20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일단 인터뷰 한번 봐본단 말이에요. 보고 괜찮으면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쌍방의 어떤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회사가 필요할 때,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가 딱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면접 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을 때는 사람이 충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사람을,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2장, 3장, 4장 이렇게 몇 장이라도 완성이 됐다면 그 순간순간 계속 지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 회사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뭐 단순하게 이제 유럽이라는 곳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여기저기 다
찔러볼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회사에서 안 뽑히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사실 건축설계사무소가 뭐 베를린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게 있고, 뭐 아니면 슈투르가르트도 1000개가 넘게 있고, 뭐 뮌헨에도 1000개가 넘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독일에만 있는 설계사무소에 이력서를 다 넣어보지도 못할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써도. 그만큼 건축설계사무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거를 여기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 포트폴리오가 이게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준비가 100%가 자기가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라면 진짜 그냥 20%만 완성되면 그냥 보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전체 틀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작품 단위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한 2작품 정도만 이번 달 안에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꼭 완성해야지. 그럼 2작품만 딱 완성하고 포트폴리오 CV가 완성되면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돌리는 거야. 공고가 안 나와도 그냥 다 돌려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터뷰 보라는 곳이 항상 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취업이 되는 거죠. 취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회사도 만족스럽고 자기도 여기서 한번 경력을 쌓아보고 싶네라는 그런 서로가 어떤 상방의 합의가 된다면 이제 뭐 물론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 문제겠죠. 근데 많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본인의 사정을 회사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서로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싫은 거죠. 회사에도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거죠.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 아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비자 문제가 있는지,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밟아본 회사라면, 외국인 고용 경험이 많은 회사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경험이 없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비자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있다가 한 1년 정도 일을 해보고 그때 이제 차선책으로 딴 데 이직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직하려고 이제 얘기를 안 꺼내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비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1년이 지나서 뭐 비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면 모르고 있던 걸 갑자기 또 툭 던지니까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비자나 뭐 아니면 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여기 독일에 진짜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학업을 하러 온 건지, 뭐 아니면 진짜 경험만 쌓고 그냥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온 건지, 이런 것들이 서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다면 서로 오해가 없는 거죠. 한국 분들 중에서 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왔다가 일단 일을 하는데 뭔가 거쳐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학교를 갈 때 갈아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직을 하려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비자가 붕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본인 책임이죠. 사실 자기가 솔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본인의 사정을 잘 알려야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좀 멘탈적인 게 좀 커요. 멘탈적인 게 좀 큰데, 외국에 살다 보면 정보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카드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뭐 한다던데, 뭐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부정적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런 경우가 뭐냐면, 저도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뭐 여기서 살면 누구는 얼마 번다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얼마 번다는데, 아니면 인터넷에는 야, 이 직업은 얼마 번다는데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랑
내가 현재 취업을 해서 벌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 버는지,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왠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아니 뭐 또 누구 얘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되게 돈을 많이 번다던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진짜 되게 어이없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많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막 얘기 들어보면 한국 분들, 특히 여기 있는 외국에 있는 한국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면 막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된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얼마 이상을 실제로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액수가 진짜 엄청난 액수예요. 엄청난 액수.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저런 거에 좀 휘둘리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액수를 벌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한국에 비해서 독일이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히려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벌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세금 내고 이것저것 하면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옆에서 뭐 이런 일 하면 누구는 얼마 번다더라, 내가 들어본 한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뭐 얼마 이상 번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왜 이거 받고 일하지? 나도 한국 가면 이거보다 이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돈 받고 일을 하기에는 여기서 있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하기 더 편하고, 그리고 돈도 이 정도는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을 하지 못해요. 저한테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이런 그 멘토링을 부탁하실 때는 사실은 어떻게든 독일에서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막상 취업이 잘 되고 비자도 다 잘 받고 그리고 다 취업을 하고 나서 스스로가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당연히 겪었어요. 저도 겪었던 과정인데, 아까 말했던 이제 첫째 이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일하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현지 사람들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퇴근하고 나서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기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지? 내가 이 고생해서 살 바에야 한국 가서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라는 그 생각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곳 생활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아는 분은 뭐 독일에서 일을 하신 분도 있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단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좀 주도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 관련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첫째로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주말에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언어와 그리고 일을 다 병행하려고 해요.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되게 힘든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부 다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퇴근하고 언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분이라면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었을 거고, 그러면 독일 와서까지 언어 공부하면서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회사 일을 하고 나서, 독일에서 회사 일을 하고 나서 언어 공부를 왜 못하냐면, 우리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 학원을 가잖아요. 영어 회화 학원을 가서 1시간 동안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나면 진이 빠지는 것처럼, 왜 진이 빠지냐면 외국인과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 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언제 나한테 발표를 시킬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계속 가만히 있는데도 머리는 계속 뇌는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무의식 중에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8시간 동안, 근무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머리가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일어로 어떻게 대화를 할지에 대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런 텍스트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다들 처음에 외국에서
특히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힘들다고 해요. 피로도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체감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근하고 나서, 회사에 퇴근하고 나서 내가 언어를 또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정신력으로는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해외 취업이라는 걸 목표로 하셨다면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작은 그냥 적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언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고민해 보시고 취업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취업이 또 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해외 취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